네, 노인 학대 발생 요인을 살펴볼게요. 어떤 요인들이 노인 학대를 발생하게 하는가 한번 볼게요. 먼저 개인적 요인을 볼 건데, 연령이나 성별, 네, 상관이 있어요. 무관하지 않다. 이건 관련이 있다. 이 말이죠. 연령과 성별은 학대 발생과 관련이 높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표현할까요?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네. 무관하지 않습니다. 관련이 있습니다. 네. 장애를 가진 75세 여성이 가장 많은 학대를 받고 있다고 조사가 되어 있어요. 네, 왜 그럴까요? 네, 나이가 들수록 뭐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특히 75세 이상의 노인들은 과거에 직업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최근에는 여성이 사회 참여를 해서 본인도 연금 받고 본인도 뭔가 이 경제적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가족들의 도움을 안 받아도 되는데 75세 이상의 노인 여성들 대부분 가족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그런 연약한 사람들, 거기다가 장애까지 있다? 이런 연약한 사람들, 가장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장 많은 학대를 받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들이, 네, 주로 여성 노인이 더 많이 학대를 받아요. 남성보다. 네. 아까 우리가 이론에서 배웠듯이 여성의 경우 자녀와 교환할 수 있는 자원이 많이 부족하죠. 네. 두 번째 요인을 살펴볼게요. 신체적, 정신적 건강은 어떤가 봅시다. 건강이 좋은 사람들은, 정신적, 신체적 건강이 좋은 사람들은 학대를 받을 가능성이 낮고, 건강이 나쁜 사람들,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은 학대를 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거죠. 네. 경제적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 상태, 거의 다 비슷한 얘기인데요. 이게 다 비슷한 얘기인데, 자원이 없어요.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 노인의 지위가 떨어지고 학대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성격은 좀 다르죠, 여러분. 성격은 우리가 어떤 사람 성격 바꾸기 어렵다라고 하는데, 인간은 사회적 적응 동물이기 때문에 성격도 바뀝니다. 여러분도 성격이 나는 원래 그래 이런 거 없어요. 환경적으로 영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원래 그래라는 그 성격은 여러분이 주로 학습을 많이 했죠. 아까 배웠던 우리 행동주의 이론에 의해서 학습된 행동이죠. 근데 그 학습된 행동이 뭐랄까 좋지 않은 성격이다? 그렇다면 바꿔야죠. 폭력 행위를 하는 성격? 바꿔야 됩니다. 그런 성격이 인정받겠어요? 네,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성격은 어떤 분들이냐? 주로 고집이 세고, 화내고, 뭐 이런 분들, 네, 공격적이고, 이런 분들이 오히려 학대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가족들과 잘 어울리는 노인들은 학대를 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또 가족 요인을 볼까요? 우리가 가족 스트레스 이론에서 배웠죠. 부양 가족 간에 나타나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학대를 유발할 수가 있어요. 정신적, 물질적 비용이 많이 들 경우에. 또 부양으로 인한 부담감, 과중한 경제적 부담, 다 비슷한 얘기죠. 네. 이런 경우에 학대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또 주거 상황을 볼까요? 주거를 보면 사생활이 보장되지 못하는 주거 상황에서 학대가 발생한다는 거죠. 네, 사생활이 보장되잖아요. 사생활이 뭐예요? 우리가 어른으로서, 성인으로서 할 수 있는 무슨 생리적인 활동 이런 것들을 보장되지 못한 상황에서 학대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생활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사회 문화적 요인을 한번 볼게요. 어떤 요인이 있는가? 네, 노인이 사회적 지위가 낮죠. 우리 사회적으로 봤을 때 노인이 사회적 지위가 높으면 좋은데, 저는 높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점점점 낮아진다라는 것이죠. 노인이 무슨 말하면 무시한다든가, 네, 무능하게 본다든가, 네, 이런 것들, 이 사회 문화적인 요인이다. 또 가족 내 구성을 봐볼까요? 가족의 수가 점점 적어지고 있어요. 과거에 이 70세, 80세 노인들의 가정은 어땠어요? 가족이 많았죠. 그리고 그분들은 부모님을 모셨어요. 집에서 부양했죠. 근데 본인들은 부양을 안 받고 있죠. 불행한 세대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가치관이 변화가 됐죠. 무슨 얘기예요? 과거에는 노인을 공경하고 어른을 잘 돌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존경받았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뭐랄까 자기 만족도 높았죠.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가족 수도 적어졌고 노인 부양 의식도 희박해졌죠. 효에 대한 의식, 어른에 대한 공경 이런 거 다 점점 떨어지고 있죠. 그런 가치관이 변화가 되고 있죠. 네. 또 가족관계의 영향력을 볼까요? 영향력이 떨어져요. 노인들이. 네. 그리고 갈등이 생기잖아요. 세대 차이 이런 것들, 세대 간 갈등 이런 것들이 생기죠. 그래서 학대가 일어날 가능성이 또 높다는 거예요. 제도적 요인을 볼까요?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요, 복지로 막 가고 있어요. 근데 불과 얼마 전에는 어땠어요? 사회복지 정책? 좀 낭비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보편적인 복지. 국가가 국민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하다. 라는 그런 생각들이 더 커나가고 있죠. 네, 그래서 과거에는 어땠어요? 노인 문제, 학대 문제는 국가가 관여할 일이 아니야. 그것은 가족 문제야. 이렇게 해버렸죠.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네. 국가의 책임이고 사회의 책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메커니즘을 볼까요? 이 메커니즘이란 게 무슨 뜻일까요? 메커니즘. 기계장치. 이런 거죠. 어떤 과정, 기교나 수법, 어떤 행위를 성취시키는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 심리 과정, 네, 이런 과정이죠. 과정. 메커니즘이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노인 학대를 발생하는 것은 하나의 시스템적인 메커니즘을 갖는다. 너무 영어만 쓰나? 어떤 과정을 갖는다. 라는 거죠. 마치 기계장치처럼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단계별로 순서가 있다. 그런 메커니즘이 있다. 그런 표현을 대서죠. 네. 여러 가지 그런 특징과 메커니즘이 있어요. 표를 볼까요? 사회규범 가치 변화에 따른 사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노인 학대가 일어나기도 하는데, 복잡한 가정관계의 희생적 순환, 그리고 빈곤의 악순환에 따른 존재, 노후 대책 부족, 또 국가 정책의 부족, 이런 것들이 맞아떨어지면 노인 학대가 일어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각각의 이런 메커니즘을 일어나지 않게끔 그만큼 어떤 복지 관점과 제도적 접근, 복지에 대한 준비 이런 것들을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원인들, 복잡한 가족관계, 또 빈곤의 악순환, 또 노후 대책 부족했죠. 정책도 없죠. 그러면 당연히 학대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네, 이런 메커니즘을 갖는다라는 거죠. 앞에 이론을 잘 적용해서 여러분도 메커니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아까 우리 여러 가지 이론 있었죠. 가족 스트레스, 사회학습 이론, 상징적 상호적 이론, 교환 이론, 의존성 이론, 이런 이론들을 생각해 보면 학대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죠. 네, 학습이 되고 어떤 학대가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어떤 과정을 겪을 수가 있다는 거죠.